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한 바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 정작 쓰러질 것이라 예상했던 나선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왜 쓰러져였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 집안의 가장 뜨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형수 한성미에게 기대어 희경이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고백하던 그 순간 대문 저 너머에서 들려온 어머니 나선애의 목소리는 마치 벼락처럼 공대한의 머릿속을 강타했는데요. 나선애는 이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 이희경이 자기야라고 부른 누군가와 함께 차에 탔다는 소식도 전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선애의 얼굴이었어요. 눈물도 비명도 쓰러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선애의 눈빛에는 충격보다는 어딘가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하게 고요하면서도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공대한이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선애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짧은 대답이 공대한에게는 두 번째 벼락이 되어 내리꽂혔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건데 왜 나선애는 그 자리에서 달려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을 붙잡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왜 쓰러져라는 그 말이 공대한의 귀에는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말처럼 들렸을까요? 그날 밤부터 나선애는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선한 약국의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던 나선애였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나선애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사람들 눈에는 그냥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주와만은 달랐어요. 마침 디자인 작업 때문에 일찍 일어나 주방을 지나치던 공주와는 할머니 나선애가 낡은 사진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 뭐 봐요? 나선애는 흠칫 놀라며 봉투를 등 뒤로 감추더니 평소와 달리 손녀 공주아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아야, 너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공주아는 그 말이 자신과 양현빈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원수 집안과의 사랑을 반대해온 집안 어른들의 시선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주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자체를 믿고 싶어요, 할머니. 그런데 나선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에 이슬이 맺혔는데요. 그 눈물이 공주아의 대답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껏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30년 전의 기억 때문인지 공주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공대하는 이희경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온정파출소의 신입 순경 정기범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CCTV 영상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이희경이 탄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확인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량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명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온정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체와 연결된 법인이요. 정기범이 전화기 너머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을 때 공대하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 그 법인이요. 혹시 양씨 집안이랑 연관 있는 거 맞나요? 공대하는 그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양씨 집안이라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째 으르렁거려온 양지바른 한 의원의 양동익 원장을 말하는 건데요. 설마 이희경의 도주가 그냥 외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 누군가가 만약 양동익이라면? 공대하는 황급히 정기범에게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어요. 이희경이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면 자기야라는 그 통화 한마디가 진짜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어딘가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발신된 신호라면 공대안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끙끙대는 사이 오진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명정대 한의원의 베테랑 간호조무사 오진아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소문이 없는 정보통이었는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미 공대안의 아내 이희경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파악한 오진아는 그날 오후 양지바른 한의원 쪽 골목에서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동익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낡은 국밥집 구석에서 낯선 남성과 조용히 만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오진아의 눈썰미에 포착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남성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 희미하게 보이던 이름 이희경. 오진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진아답게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어요. 일단 눈에 담고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이쯤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조금 이동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나선혜는 그날 밤 혼자 약국 문을 잠그고 오래된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빛이 바랬고 글씨는 오랜 세월에 번져 있었지만 나선혜는 그 내용을 이미 외우고 있다는 듯이 눈을 감고도 읽어내려갔어요. 그 편지는 3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남겨두고 간 것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나선혜의 남편이 양씨 집안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양선출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공씨 할아버지와 도망쳤다고 펄펄 뛰었고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나선혜의 남편은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이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자금을 굴리던 사람과 얽힌 빚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그 빚의 보증을 섰던 사람이 놀랍게도 지금의 양동익 원장의 아버지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던 거였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나선혜는 3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었으니까요. 나선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기억시켜요. 그래야 애들이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 나선혜는 그 부탁을 지키느라 30년을 울지도 못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공주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태안그룹에서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박준혁이 또 한 건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주아의 신작 컬렉션 도면을 몰래 열람하고 그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을 사내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양현빈은 주아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주아가 이건 내가 싸워야 할 내 싸움이에요 라며 현빈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빈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황보혜수 부사장이 처음으로 공주아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보혜수가 이날 이후로 공주아의 작업 과정 전체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황보혜수가 눈치챈 것이 있었습니다. 공주아의 색채 감각과 선 구성 방식이 마치 한의학의 오행 색깔 체계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것이요. 이건 공주아 본인도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나선혜의 약국 안에서 아버지 공정안의 한의원 안에서 자라온 공주아의 감각 속에 한의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황보혜수는 이 지점을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정보가 양동익의 귀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공정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공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쏘아 올린 가장 교묘한 화살이 바로 이희경이었습니다.
양동익이 이희경에게 접근한 건 꽤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이희경이 한의원 물건값 문제로 자금 압박을 받던 시절 양동익의 측근이 조용히 다가와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희경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면서 결국 그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리고 양동익은 그 순간부터 이희경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라는 통화 내용도 편의점 앞에서 차에 오르는 장면도 전부 양동익이 계획한 연출이었던 거예요. 진짜 목적은 이희경이 아니었습니다. 공대안을 흔들고 공대안이 흔들리면, 공정안이 흔들리고 공정안이 무너지면 공명정대 한의원 전체가 무너진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양동익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진아의 존재였습니다. 오진아는 정기범에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는데요. 정기범은 본능적으로 이게 단순한 가정사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정기범은 공주아와 현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현빈은 즉시 태안그룹 내부의 재무 자료를 통해 양동익의 법인과 이희경이 탄 차량 번호판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빈에게는 태안그룹 총괄이사라는 직함이 이 순간만큼은 진짜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공대안은 이 모든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을 버텨내야 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를 의심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양동숙에게서 공대안 씨 와이프 바람난 거 알아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부터 공대안은 이희경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서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 흔들림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양동숙은 그런 공대안의 마음을 조용히 읽고 있었어요. 지후 아빠에게 버림받고 돈도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대안 앞에서는 유독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기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공대안이 아무 말 없이 양동숙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을 때 양동숙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나 지금 되게 약한 거 알아. 근데 이 집이 공신의 집 아니었으면 진짜 어쩔 뻔 했나 몰라. 공대안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숟가락 하나를 더 놓아주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이미 원수 집안이라는 경계선을 아주 조용하게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나선혜가 결심을 한 날이 왔습니다. 나선혜는 아들 공대안이 억울하게 아내를 의심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30년을 지켜온 비밀을 끌어안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선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선추를 찾아갔습니다. 온정 동네에서 두 집안 어른들이 한자리에 앉은 건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양선출은 나선혜가 들어서는 순간 혈압이 오른다는 듯 인상을 팍 구겼지만 나선혜가 테이블 위에 낡은 편지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는 순간 양선출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양선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를요. 선출 씨,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 악연 물려주기 싫으면. 양선출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걸 양선출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분노의 방향을 공시 집안으로 고정해온 건 어쩌면 그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선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네 집안 여자한테 반한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사람들한테 쫓겨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마누라도 내 남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 도움을 주러 간 거였고요. 그게 전부예요. 양선출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분노로 지탱해온 사람이 그 분노의 뿌리가 흔들릴 때 느끼는 당혹감이
양선출의 얼굴 전체에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이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두 집안에 퍼졌는데요. 공정한과 한성미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공정한은 어머니 나선애를 붙잡고 한참을 말도 못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게를 혼자 끌어안고 아들, 딸들을 키워왔다는 사실 앞에서 공정한의 자존심도 고집도 전부 그냥 스르르 녹아버렸거든요. 한성민은 달랐습니다. 한성민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는데요. 양동익이 공정한을 30년째 미워하는 진짜 이유, 한성미 자신과 얽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였어요. 한성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동익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선애와 양선출의 만남 소식이 흘러들어오자 양동익은 이희경을 이용한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세리가 곁에서 지금쯤 공명정대 한의원은 난리가 났겠죠? 라며 싱긋 웃었지만 양동익의 표정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현빈과 정기범이 추적해온 자료가 드디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는데요. 이희경은 현재 양동익의 측근이 운영하는 외곽의 한 주택에 있었습니다. 자의가 아닌 반강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양동익이 이희경에게 접근했을 때 잠시만 피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빚도 갚아주고 새 출발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설득했는데요. 이희경은 그 말에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집에 들어서고 나서야 자신이 단순히 도피를 도움받는 게 아니라 공시 가문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희경은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희경이 발견한 것이 또 있었는데요.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양동익이 나선애의 약국 부지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 공명정대 한의원의 건물 임대 계약서 관련 압박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성미의 과거와 관련된 기록이 담긴 자료였어요. 이희경은 그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공대안이 현빈, 정기범과 함께 그 주택에 도달했을 때 이희경은 이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공대안이 먼저 천천히 손을 내밀었을 때 이희경이 그 손을 잡으며 흘린 눈물은 미안함인지 고마움인지 억울함인지 본인도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공대안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심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아내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들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서 그냥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기범은 조용히 두 발짝 물러서며 현빈에게 눈짓을 했고 현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이 순간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공주아는 현빈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삼촌이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현빈은 아무 말 없이 공주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희경이 가져온 서류는 파장이 컸습니다. 한성미가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기록이 양동익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양동익은 한성미를 향한 오래된 열등감을 단순히 공정한을 향한 적대심으로만 풀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 한성미를 직접 흔들 날을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아는 어머니 한성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은빈이 오빠 양현빈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할아버지 양선출 어르신 요즘 공신의 약국 앞을 자꾸 서성인다더라.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나선의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중얼거리셨대. 양현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아주 오래된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공우제에게 공부한다는 핑계로 양은빈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이 원수 집안이라는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어쩐지 이 집안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선에는 그날 밤 오랫동안 약국 불을 켜두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보내는 마음속 편지를 썼는데요. 당신이 옳았어요. 애들 잘 컸어요. 이제 다 말하려고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편지를 서랍 속에 조용히 접어 넣으면서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30년을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공대안과 이희경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놓으면서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양동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서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공대안이 아내 이희경과 다시 마주하고 그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면서 양동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원수 집안의 남자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예상 줄거리였는데요. 나선혜가 30년 동안 혼자 품어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두 집안의 악연이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희경의 실종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양동익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씨 집안이 오히려 결속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성미의 과거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전개가 어디로 튈지 정말 예측이 어렵죠. 이 드라마의 진짜 처방전이 뭔지 끝까지 함께 봐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줄거리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